네, 오늘 일발장전은 앞서 이제 속보를 먼저 좀 풀어드리고 한국은행이 적격 담보 증권을 적격 담보물 은행채를 지금 포함하려고 했는데 거기 한전채,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채권이죠. 현재는 그 적격담보증권, 그러니까 담보로 맡아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뭐 각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에 국고채, 통한채, 정부보증채만 해당되는데 여기 이제 은행채를 넣고 한전채권도 포함을 시키겠다. 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까 이제 역외 환율이 13원 가량이 급락을 했는데 이게 뭐지? 일단 수급 요인, 물론 달러 인덱스, 달러 자체가 약하기도 했지만, 지금 뭐 나오는 재료들은 리스크한 것들이 있죠. 뭐 대북 재료들, 그리고 또 뭐 러시아의 그 뭐 핵 관련 재료들. 핵 관련했다. 그런 것들 밟고도 지금 원화가 강세를 나타냈다는 거는 오늘 뭔가 상당히 큰 이벤트들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중심은 사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업황으로 보는 기업은 아닙니다. 시장의 지표 종목으로 오늘 볼 수 있고, 삼성전자가 어제 제법 올랐는데, 이유가 다 있겠죠. 일단 삼성전자는 원화 가치 연동성이 큽니다. 앞서 그래서 역외 환율이 내려가면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 올라갈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이제 이 연결성으로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매매하게 돼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10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삼성전자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반도체 업황은 아니에요. 업황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낮아지니까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프락시 해서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프락시가 또 어디에 연결되냐면 대만 TSMC에 연결됩니다. 그 중국의 이제 시진핑 3기 체제로 접어들면서 대만에 대한 리스크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해외 투자자들은 대만 TSMC를 팔고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의 어제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도 주가가 안 떨어진 이유는 저런 수급의 요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고 이건희 회장 지금 2주기를 맞아서 오늘 삼성전자 이사회가 열리는 걸로 파악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 그게 수순이라면은 그리고 또 활로를 찾을 수 있다라면은 나름의 또 호재로 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이슈와 맞물려서 삼성전자도 뭔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매입만 아니야? 삼성의 스타일은 매입 후 소각 가능성. 근데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규모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어제도 시장에서 좀 풍문 아닌 풍문, 그냥 소문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한 5조 원가량의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 이걸 바이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여러 가지를 귀결해 봤을 때 시장을 좀 견인할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 매매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삼성전자를 종목으로 얘기하는 게 몇 년 만이라서. 사실 한번 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심장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가장 좀 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삼성 계열사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성과급 지금 뭐 작게는 한 200%에서 많게는 500%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게 사내 이제 연말보다는 요번에 이제 JY가 이제 회장 승격하는 것 기념해서 또 그간 직원들이 또 JY 이제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경영 일선에서 이제 뭐 많이들 이제 좀 노고를 뭐 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취하는 의미에서 특별 상여금을 이제 준다. 이런 얘기가 이제 사내에서 많이 돌았었거든요. 잉여금이 많죠, 캐시가. 그러니까요. 삼성은 이게 또 천운이라면 천운인데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영어의 몸이 됐을 때 M&A들을 집행을 많이 못했잖아요. 다른 타 그룹사들.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지금 뭐 카카오가 너무 확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SK도 좀 그런 게 있고. 근데 삼성은 이게
하질 못했어요. 맞습니다. 총수가 부재되니까. 그렇죠. 그게 캐시가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게 호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제 주주 달래기에 앞서서 네. 일단 직원들 먼저 좀 달래고 내부에 네, 내부 직원들 이제 좀 달래고 포상을 할 거 좀 하고 네. 이렇게 한 뒤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매입하면 분명히 이제 소각까지 저는 갈 거라고 보고 가능성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국 실탄을 뭐 지금 현금성 자산만 지금 125조 원, 네. 유동 자산까지 감안하면 거의 200조 원 가까운 이제 지금 실탄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M&A를 이제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JY의 어떤 경영 일선 복귀 공식적으로 뭔가 이제 추대를 하는 듯한 그런 모양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냥 이제 차 가운데 있으시다가 이제 나온 거 네. 그러고 이제 지금 당장 바로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하느라고 막 해외 출장 몇 번 갔다 온 거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뭔가 이제 삼성그룹을 이제 이끌어 간다라는 거 그걸 이제 뭔가 좀 그림을 좀 만들어줄 그렇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1일이 이제 삼성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쯤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좀 이벤트를 좀 만들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 M&A에 대한 11월 이제 1일이라 다음 주에요, 그죠? 그렇죠. 바로 다음 주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M&A에 대한 결과물들도 속속 이제 좀 공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기대감을 이제 가져볼 수 있는 거고. 네. 그거 외에 이제 매크로 이슈들을 이제 보면 사실 이제 어제 시장은 진짜 삼성전자의 거의 뭐 독주, 삼성전자와 후반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거 거의 두 종목의 이제 독주였다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이게 지금 얼마나 수급이 좀 쏠려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코스피 이제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저가 대비 이제 올해 이제 최저치 2134포인트부터 해가지고 지금 반등 들어온 자리가 2250포인트 가량 바닥에서 지금 5%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금 딱 정확하게 이제 저점 51,800원 대비해서 무려 지금 15%가 올라왔어요. 이게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사실은 보통 때 같았으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코스피 지수는 거의 10% 이상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무게 중심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많이 나눠 가졌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코스피의 대형주들 주가가 그야말로 지금 박살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수급이 많이 쏠려 있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원화표시 자산으로 삼성전자만 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급이 많이 좀 쏠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속된 표현으로 이제 수급이 깡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이 딱 이제 그런 분위기고 네. 오늘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요소들, 원화가 강세를 띨 수 있는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보다 저는 더 떨어질 수 있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410원대까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도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 이제 쏠리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과 홍콩 항생지수 그리고 대만 가건지수 이제 흔들리는 게 오히려 수급 쪽으로도 우리나라의 호재다 이런 네. 얘기를 좀 많이 네.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머징에 이제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시진핑 주석이 이제 뭐 3년인 반대 시위가 막 상하이에서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치적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요쪽을 팔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매력도가 좀 높아질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고 하면 뭐 또 1순위가 또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논리적으로도 분명히 네. 좀 요렇게 결과물로 기결이 좀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뭐 오늘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괜찮지 않겠는가. 적어도 한 1, 2%대 상승세가 충분히 좀 그러게요.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네. 전망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주 초반에 포착이 된 재료인데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쉽네. 정임 차장님, 네. 사실 앞서 우리 자율주행차 뭐 인텔의 뭐였죠? 모빌아이. 네. 자율주행차에 직접 수혜주는 삼성전자. 그럼요. 삼성전자. 네. 비메모리 반도체, 뭐 파운드리, 스탁 생산 삼성 준대요? 그거 안 주겠으면 누구 줘요 그러면? 네. 그리고 그거 테스트 누가 해요? 300조를 지금 투자한다는 게 삼성전자의 이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일단 JY가 저는 빨리 회장 승진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야 이제 빨리 본격적으로 영업도 좀 하고 지금 차장님 시큰둥 하시는 것처럼 의견이 다른가 봐요. 네, 자율주행 뭐 퀄컴 칩도 마찬가지고 모빌아이가 이제 지금 대부분 다 TSMC 쪽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 그렇죠. 저는 뭐 충분히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럼요. 그리고 네.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이제 희망 회로를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율주행 칩. 네. 아니 뭐 테스트, 근데 테스트 누가 하냐고 테스트. 3나노 뭐 GAA 뭐 좋다 이거예요. 막 알았어요. 지금 뭐 이렇게 음식점으로 하면 각종 뭐 잘 나가는 셰프 뭐 조리기기 재료 레시피 다 갖다 놨는데
예, 뭐 불도장, 동파육 이런 거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짜장면만 계속 들어오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여파는 내년에도 안 좋죠. 안 좋을 거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하여튼 그 메모리로 보면은 안 되고 낸드는 좀 그런데 디램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낸드도 지금 재고가 낸드는 많아. 좀 힘들 것 같아요 내년도. 근데 이제 재고가 디램은 많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미 그게 시장에서 조금 이제 반영이 좀 되는 것 같고 네. 직원들의 특별 성과급에 수혜주는 삼성카드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증권 아닌가요? 삼성 임직원들의 그 사원증은 삼성카드이기 때문에 돈 좀 쓰겠죠. 네. 네. 뭐 이건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이게 뭐 굉장히 신선도는 떨어지지만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기대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그 이따 전략 시간에 드릴 말씀을 두 분이서 다 해주셔가지고 이따 김용민 기자랑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때 되면 또 뭔가가 등장하고 네, 우리는 라이브잖아. 근데 이제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인수 합병, 주주 친화책, 뭐 투자 확대, 뭐 이런 것들. 근데 현재 말씀 주셨듯이 삼성은 딱 그 두 가지예요. 이런 기대감은 하나 있는 거고 또 네. 하나는 TSMC의 풍선 효과 딱 그거고 적어도 TSMC가 누워 지내는 동안은 삼성전자로 이제 프록시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좀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수급이 연속되는 점들을 봤을 때는 6만 원대 한 초중반 정도는 일단 올려놓고 올해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현재로서는 D램 쪽을 제외하면 사실 큰 기대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실적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뭐 그 추정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내년 1분기 조금 많이 고민된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실적 추정치는 떨어진데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깡패가 네. 수급이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에 거래서 5%가량 또 오르네요. 네. 네. 이거를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되나? 엔비디아가 또 TSMC 방문한다고 하네요, 갑자기. 그래요? 엔비 가든가 말든가. 그 저게 있어요. 그 자사주 거기도 자사주 매입 얘기가 좀 있어요. 10월 말 뭐 이런 쪽에. 그래서 오케이.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좋은 이유가 네. 아마 이제 그런 쪽이라고 좀 생각 자, 들고. 그럼 삼성전자로 그냥 계속 갈까요? 그건 제가 전략을 위해서 놔둬야 될 것 같고. 예. 뭐 소부장이 확장성은 약간 좀 찬밥이에요. 소부장 이 체감 지수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사업은 로봇하고 D램 정도만 걸러야 된다. 예,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였고요. 자, 요 삼성전자 기준을 이슈는- 세웠으면은 네. 시장 풍문은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승격이 되면은 M&A 빅딜이 한 3건 정도를 기대하고 있고 거기 이제 IT 장비 업체에 대한 발주 미뤄뒀던 거를 결제를 하면서 조금 글로 순환할 수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걸.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왜 그래요? 또 오해하실까 봐. 네. 자, 두 분의 확장성을 난 네. 저는 기대를 하는 제가 이제 종목을 조금 붙여드리면 저는 일단 이제 소부장 제외하고 어제랑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 인덱스로 이제 보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SM 이렇게 이제 업종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신에 네. 이제 주제를 좀 따라가서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좀 갖다 붙이면 두산 테스나를 이제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말씀해줬던 것처럼 삼성의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추후에 M&A 뭐 3건 저는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가장 유력한 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쪽, 그 다음에 이제 AI, 인공지능 쪽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M&A 결과물이 분명히 저 올해 안에 한두 개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과 이제 다 연결되는 게 이제 두산 테스나기 때문에 오케이. 당연히 이제 수혜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좀 더 붙여드리면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테스라든지 이제 유진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게 어쨌든 D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가격적인 이제 회복에 조금 기대를 걸 수 있을 만큼 SK는 지금 감산을 이제 공식화 시켜놓고 설비 투자 캐펙스 줄인다는 것까지 어제 얘기해버렸거든요. 네. 삼성도 분명히 이제 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 다만 어쨌든 이런 이제 치킨 게임의 이제 과정에서 결국 이제 승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은 또 삼성전자와 또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 캐펙스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상승에 이제 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테스나, 유진테크 뭐 이런 종목들 조금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 종목까지 이제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중에 선택을 조금 해주시면 선택을 하면 뭐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네.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 두산 테스나 또 저는 어제 했었던 종목이었던 그 웨이퍼 패턴 검사하는 넥스틴. 넥스틴. 넥스틴도 주가가 이거는 어제- SK 하이닉스 향이 주로 되는 거긴 하는데
만약에 뭔가 이거 뭐 웨이퍼를 검사하는 거니까 패턴 검사를 하는 거고 그렇게 네. 좀 확장성을 더 둘 수도 있어요 삼성 쪽으로. 오케이. 예, 그래서 넥스틴을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일괄장전은 저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